안녕하세요. 박용준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앵귤러의 최신 버전, 앵귤러 2020, 2020년 버전의 앵귤러, 현재 시점에서는 앵귤러 8 버전이 최신 버전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의 들을 때쯤 되면 앵귤러 9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앵귤러 1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앵귤러 2020을 시작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박용준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하고 있고요. 데브렉 사이트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앵귤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귤러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앵귤러는 모바일과 데스크톱을 위한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이다. 완성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고요. 여기 이제 모바일 또는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고요. 앵귤러를 사용해서 모바일 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제 물음표를 써놨긴 했는데요.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 인기 있는 것 중에서 세 개 중에 하나로 볼게요. 그래서 앵귤러라든가 리액트라든가 뷰.js와 같이 인기 있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합작품은 아닌데 구글의 기술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이 어떻게 보면 만났고요. 이제 구글에서 앵귤러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했고,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타입스크립트 프로젝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앵귤러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앵귤러는 내부적으로 코드 작성할 때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앵귤러는 서버 측 프레임워크가 아닌 클라이언트 측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고요. jQuery, 리액트 같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아닙니다. 이렇게도 얘기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VC 같은 디자인 패턴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앵귤러는 뭐냐? 기존의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은 멀티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그 페이지마다 리프레시 되면서 이동하는 형태대로 개발이 됐다면 앵귤러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형태대로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은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지 않고요. 서로 이제 한번 처음에 로드하고 나서 서로 다른 뷰로 이동하면서 뭐 새로 고침을 하지 않고요. 페이지를 이동하면서 보여주는 게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자, 이러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해주는 여러 가지 UI 프레임워크 또는 이제 프레임워크 또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앵귤러, 리액트, 뷰.js,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레이저 등등등이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아주 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 필요 없는 경우는 앵귤러도 필요 없습니다. 예,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이제 앵귤러라든가 리액트라든가 뷰.js가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거고요. 그래서 강의에서는 클라이언트 쪽, 프론트엔드 쪽은 앵귤러 8.x 버전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 쪽은 ASP.NET Core 3.x를 사용해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앵귤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이제 백엔드는 ASP.NET Core 3.x가 아니어도 상관없는데요. 현재 제 강의 시점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잘 맞기 때문에 강의에서는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귤러를 학습할 때 선수 학습을 제 목소리로 되어 있는 강의로 기준으로 한다면요. 필수는 웹이에요, 웹. 뭐 HTML, CSS, 기초적인 자바스크립트, 부트스트랩 정도는 알면 좋고요.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 쪽에서는 제가 SQL하고 SQL 서버하고 C샵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ASP.NET Core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도 알면 좋고요. 물론 현재 강의만 가지고 쭉 따라하기로 해도 만들어내는데 결과물을 내는 데는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에서 공부하시면서 좀 부족하다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과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꼭 제 강의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인데요. 앵귤러 1.x 버전 전혀 몰라도 상관없고요. jQuery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선 jQuery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앵귤러라든가 리액트라든가 뭐 뷰.js보다
이제 Vue.js보다 이제 새로운 거는 그 세 개를 쓰는데요. 이전 거는 jQuery로 워낙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제가 써놨는데요. 이 강의는 친절한 버전의 강의가 아닙니다. 이미 위와 같은 많은 기술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따라하기로 쭉 진행을 하는데, 제 강의 기준으로 앵귤러 8 시작하기 과정은요, 가장 상위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서버 측, 즉, 백엔드, 프론트엔드 기술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하긴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기본적인 웹 기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보셔도 문제 없는데요. 굉장히 많은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 물론 이제 백엔드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지만 프론트엔드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그래도 백엔드 기술도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선수학습에서는 서버 측 또는 백엔드에서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 쪽으로 나눠서 구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백엔드 쪽은 ASP.NET Core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SP.NET Core의 컨트롤러, 액션, 모델 바인딩, 웹 API 등등등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고요. 만약에 모르셔도 이제 크게 상관은 없게 제가 따라하기로 쭉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백엔드는 ASP.NET Core를 사용하겠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요. 백엔드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처리는 마이크로 ORM 또는 풀 ORM인 이제 EF 코어를 사용한다. 얘네들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create, read, update, delete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백엔드 쪽, 서버 쪽 기능은 강의에서 함께 다루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앵귤러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백엔드는 보조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앵귤러의 기본적인 기능 사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템플릿 문법, 속성 바인딩, 이벤트 바인딩, 서비스 클래스 만드는 법, 디펜던시 인젝션, 폼, 라우팅, HTTPS가 아니라 HTTP, 모듈 등등등을 배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배포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만든 그 앵귤러 앱을 애저 웹앱에 업로드해서 이제 실제 실행하는, 돌리는 것까지는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재쯤에서는 앵귤러 8 이전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직은 데모 사이트에 올라가 있긴 해요. angular.dul.me 사이트로 정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현재 강의 이전에 만들어져 놨던 앵귤러 강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모 사이트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데모 사이트는 언제 없어질지는 모릅니다. 예, 어쨌든 자, 강의에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앵귤러를 사용하는 거고요. 서버 사이드는 AS.NET Core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버 사이드는 스프링 부트라든가 PHP라든가 노드라든가 파이썬 장고라든가 등등등의 기술을 사용해 줄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AS.NET이 가장 저한테 잘 맞기 때문에 서버 측 기능은 AS.NET Core를 사용할 거고요. 앵귤러 8과 어울리는 서버 측 기술들은 저는 ASP.NET Core하고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에 따라서는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미리 Node.js라든가 MongoDB에 익숙하신 분들은 서버 측 기술을 Node.js로 사용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서버 측 기술은 ASP.NET Core의 웹 API를 사용해서 JSON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기능을 구현을 할 겁니다. 언어는 이제 앵귤러는 무조건 타입스크립트와 함께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주면 되는데, 뭐 강의에서는 개발 환경 구축도 보여드리니까 그 방법 따라하기 하면 되는 거고요.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에크마스크립트 5 기본 기능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한 개발 환경 구축은 Git 설치하고요. Git 클라이언트 설치하고요. Node.js 설치하고요. npm 설치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하고요. 앵귤러 CLI 설치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아래에 있는 URL들을 참고를 해주셔도 되는데요. 제 강의에서는 윈도우즈 환경에서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19의 최신 버전만 설치하면 돼요. 끝이에요. 네, 일단은 강의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의 최신 버전을 웹 카테고리를
이제 그 워크로드를 체크해서 설치해주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기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포스트맨, 노드.js, npm, git, 앵귤러 CRI가 같이 설치되어 있으면 되는데요. 어쨌든 강의만 따라한다 했을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의 최신 버전과 ASP.NET Core 3.x SDK가 설치되어 있으면 돼요. 가장 최신 버전으로 현재 여러분들이 2020년 2020년도 이후에 이 강의를 들을 거니까요. 비주얼 스튜디오의 최신 버전 설치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에서 사용했었던 소스는 여기 제 경로에 비주얼 아카데미의 앵귤러 앱 경로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표시 강좌는 반드시 볼 필요 없고요.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구강좌는 제가 특별히 새롭게 넣어놓을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번 강좌 시리즈는 이제 다 2020년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이제 새롭게 촬영한 걸로만 올려놓을 거니까요. 기존에 제가 만들어 놓은 강좌, 앵귤러 강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그런 강좌를 제가 봐서 구강좌라고 표시해서 이제 보충으로 올려놓을 수도 있지만요. 아마 참고 구강좌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강의에서 사용된 주요 슬라이드는 대부분 직접 작성한 거고요.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하다 보니까 채널라인과 같은 사이트에서 주로 이제 어떤 그 이제 예쁜 슬라이드 같은 것을 가져다 사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앵귤러 8, 앵귤러 8, 앵귤러 2020, 앵귤러 2020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